신천지 이 신도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 64곳이 있다라는 얘기도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습니까? 대구시에 따르면 요즘 권영진 시장 참 고생하는데 대구 내의 신천지 교인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64곳이나 된다. 왜냐면 요거는 그 구로콜센터 뭐 신천지 서울시 논란과는 별도로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사실은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체크해볼 중요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64곳이다. 남구, 대구 남구의 대명 복개로, 도촌길 일대 등 7곳의 빌라 원룸이 집단 거주시설로 추정된다. 대구시는 밝혔고요. 7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500에서 1000세대 이상 주거단지에 가족 단위로 사는 신천지 신도들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구 신규 확진자 대다수 주거 밀집지, 즉 남구에서 발생을 했다는 점도 묘하게 겹칩니다. 남구 지역 총 222명의 확진자 중 204명이 신천지다. 대구시는 남구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나오고 계시지만 특히 64곳이나 신천지 어떤 집단 거주 지역이 있다는 것은 신천지 신도가 확진자로 걸린다, 감염된다라는 사실보다 사실은 더 저희가 걱정하는 게 신천지를 넘어서 일반 대구 시민들까지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집단 지역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집단지 주변에 있는 대구 시민들도 위험하다는 겁니까? 일단 그 일반 거주하시는 분들은 물론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 신천지 교인들이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로는 감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대구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 거주를 하면서 그 내에서 소규모의 모임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확진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집단 거주,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의 집단 거주 지역이 64곳이다. 근데 그 내에서 교류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소규모의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그러면 그 교인들 내에서는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옆에 거주하는 이웃인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는 물론 있습니다만 크게 있지는 않고요. 예. 특히나 감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현재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공동 시설들은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운동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맞아요. 유일하게 감염의 경로로 위험성이 있는 게 엘리베이터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대부분이 다 손소독제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 전파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는 거고, 거듭 마스크. 예, 그리고 그 그러니까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자꾸 소독을 해주셔야만 이 엘리베이터를 통한 어떤 매개 전파가 차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옆집에 신천지 교인이 산다라고 해서 예. 나한테 감염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실 건 아니고요. 일상생활적인 예방수칙을 준수를 하시면 감염의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오늘 영시를 기점으로 신천지 대구 교인 5,647명이 네.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격리가 해제된다. 그러니까 전체 신천지 교인의 54%가량이 격리가 해제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음성이라고는 하지만 또 음성적인 어떤 그런 모임, 소규모 모임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걱정하는 기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음성이었던 분이 양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까 대구 남구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청도, 그다음에 경산, 대구 남부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최근에 제가 살펴본 어플리케이션에는 이 본인과 확진자의 동선을 일주일간 파악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 리빈이라고 하는 뭐 특정 이름을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하면 지금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녔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그런 한 5,000명 정도에게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 동선이 만약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다시 양성 판정이 됐을 때 그분이 어떻게 접촉했는가 기록이 다 남는
왜냐면 데이터를 오늘부터 또 관계죠. 경위 해제된다고 해서 불안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간에 좋고 그분들과 나의 관계,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만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이상하게 뭐 기부를 받는다든지 잘못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예. 조금 더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정평이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와 같은 정부와 사업단으로부터 받아서 까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얘기와 관련해서는 대구 남구 관련해서는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은 과천과 이어지는 4호선에서 사당, 동작, 서초 이 지역에 대한 말해 집단 거주 가능성이 저는 연동해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도 살펴봐야 된다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정보까지 또 미리 조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